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네, 오늘은 어제와 이어서 우리 이민준 아나운서와 함께 어른이날 특집 방송으로 이틀을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민준 아나운서와 함께 인사 나누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민준입니다. 어제 우리 밤샐 뻔했잖아요. 아, 그렇죠. 아마 감독님이 멈추지 않았으면은 저희는 뭐 계속 그냥 이게 방송인지 뭔지 모르고 계속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민준 아나운서가 워낙 박학다식하고, 그리고 우리 그때 왜 누구였죠? 우리 상하 아나운서랑 같이 한국사 시험도 보고 그렇죠. 몇 점 맞았었죠 그때? 그때 이제 김상하 아나운서가 무려 한 개 틀려서 96점. 똘똘이들. 그리고 저는 이제 딱 커트라인 맞춰가지고 88점. 안정적으로.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 막내 아나운서들이 그러니까 지식과 그리고 지혜와 그리고 다양한 패기와 그리고 끼와 이렇게 똘똘 뭉쳐 있었던 친구들인데. 이게 방송에서 이렇게 꽃을 피우기도 전에 약간 이제 방송국이라는 토양 자체가 지금 좀 꽁꽁 얼어 있는 상황이어서 너무 좀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가 잘 지나갔을 때 어떻게 또 그게 뭐 TBS가 아니든 어디든 어떻게 꽃을 피울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우리 이민준이라는 이 어엿한 대한민국의 청년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이민준 아나운서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저는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우리 이렇게 걸쳐놔야 그렇죠? 그렇죠. 그 말에라도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그럼요. 우리 또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잘 부탁드려봅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야구 팬인 저와 우리 이민준 아나운서의 뭐 스포츠 얘기를 전반적으로 뭐 별의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도움구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또 용진이 형한테도 한마디 하고 또 제가 또 이제 허구현 총재님이랑 같이 또 방송을 또 잠깐 했었거든요. 그러셨구나. MBC에 있을 때. 저는 뭐 허구현 총재님 사랑합니다. 그렇죠. 우리 뭐 도움구장 쪽으로 좀 열심히 좀 밀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미국 얘기도 하고 다양한 얘기도 했었는데 전 좀 라라 얘기하면은 또 우리 손흥민 선수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저희가 또 너무 이제 축구 마음이 얘기를 아팠어요. 못했었군요. 네네. 오늘 축구 얘기 좀 해볼까 봐요. 사실 이제 또 토트넘은 끝난 거죠? 토트넘이 다행히 이제 강등권은 면했는데 유로파에서 뭐 어쩌고 한다고 하지만 근데 유로파의 결승에 노리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게 손흥민 선수와 이제 토트넘의 관계가 이제 조금씩 이제 악화가 되고 있어서 사실 저도 이번 오프 시즌에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무릎은 이게 좀 괜찮은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걱정이어가지고. 사실 손흥민 선수의 무릎 우리가 이제 박지성 선수의 사례에서도 봤다시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흔히 생각하기에 경기 뛰는 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선수들에게 가장 힘든 게 비행기 타는 겁니다. 이동이 너무 잦구나. 이동도 잦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비행기를 타는 게 사실 사람의 몸에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기압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사람 몸에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리 1등석이라고 해도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비행기 타는 게 힘들어서 결국에는 좀 은퇴를 선택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또 국가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흥민이는 진짜 당장 또 이제 6월에 또 이제 A매치가 잡혀 있는데 오겠죠. 오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무릎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손흥민 선수가 92년생이에요. 92년생이면은 이제 만으로 따져도 벌써 이제 33살. 뭐 어린 나이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냥 손흥민 선수가 건강하길 바라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토트넘, 이 토트넘과의 관계, 이게 사실 회장이 잘못됐어요. 제가 생각에 랩이라는 회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토트넘이라는 그 어떤 구단에 대해서 오랫동안 알아왔거든요. 왜냐? 일단은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갈 때 토트넘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어요? 초롱이 이영표 선수가 있었군요.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토트넘이라는 구단이 그렇게 낯선 구단이 아니었어요. 오래 전부터 우리 이영표 선수도 있었고, 그렇지.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양민혁 선수도 가 있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낯선 구단은 아니지만 이 랩이라는 회장은 참 오래된 좀 안 좋은 사람이에요. 꼰대. 그러니까 토트넘이 오래된 구단인데 레전드가 딱히 떠오르는 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죠. 선수에 대한 대접이 그렇게 썩 좋은 구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정말
월드 클래스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흔히 토트넘을 셀링 구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잘 되는 선수들이 그러니까 많은. 선수들을 키워서 파는 구단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그치. 키움 같은 구단이에요. 그러니까 선수를 팔아서 돈을 버는 구단이에요, 사실. 그동안 뭐 정말 뭐 모드리치도 있었고, 그다음에 베르바토프라는 정말 엄청난 선수도 있었고, 가레스 베일도 있었고, 대단한 선수들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그 선수들을 비싼 값에 팔아서 그걸 구단으로 또 다른 운영비로 또 키워내고,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좀 내보내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다음 거취가 손흥민 선수는 당연히 토트넘의 레전드가 되는 게 목표인데 과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커리어를 마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의 단짝이 누구였습니까? 해리케인이라는 나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넨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넨에서 잘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해리케인조차도 안 잡는 게 레비라는 거죠. 그렇구나. 해리케인조차도.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거취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강인 선수. 이강인 선수는 PSG를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어디로 가요? 그러면 생제르맹 나오면. 지금 뭐 EPL 영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뭐 다양한 구단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중에 뭐 맨유도 있고 아스날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이강인 선수가 잘 에이전트와 협의를 해서 좀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또 라라와 또 손흥민 선수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생방송이다 보니까 그렇죠. EPL 한참 이제 진행이 될 때 그렇죠. 새벽 4시에 경기가 프로그램을 하니까 저는 이제 프로그램 준비하면서부터 EPL 경기를 보고 우리 또 손흥민 선수가 후반에 그렇게 또 강했었거든요. 그렇죠. 후반에 막 골 넣고 그럴 때 우리 송소희의 태평가가 흐르고 그렇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어제 제가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이제 e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e스포츠가 우리 정말 그 페이커라는 걸출한 이상혁 선수 때문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여전히 뭐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약간 좀 이 시장의 판도가 좀 달라지고 있다고요? e스포츠가 일단 23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의 이제 관심을 받았죠. 그때 뭐 우리 페이커 선수가 결승전에 진출을 하면서 그때 뭐 광화문에서 거리 응원도 하고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 또 기억에 남는 게 어떤 메이저 언론사의 일간지에 일면에 그 소식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야, 이런 일이 있구나. 왜냐하면 저는 정말 오랜 e스포츠 팬으로서 제가 2005년부터 e스포츠를 사랑해 왔는데 정말 거의 한 20년 만에 격세지감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이민준 아나운서와 제가 금요일에 스포츠 뉴스를 전하면서 e스포츠 관련해서 이제 한 곡씩 하게 됐을 때 그때도 이민준 아나운서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거 그냥 어른들은 나 몰라라 하는 그리고 그냥 어린 아이들끼리 즐기는 약간 그런 문화였다면 지금은 이렇게 방송에서도 내가 이 소식을 전할 정도로 이게 급성장했다라는 게 너무 티가 난다. 사실 또 저희 그 사옥 맞은편에 뭐가 있었습니까? 또 우리 이 스테디움이 있었죠. 온게임넷이 있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온게임넷도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 어떤 CJ 계열사의 하나로 그냥 원래는 투니버스에서 했었어요. 맞아요. 투니버스 만화 채널에서 했었는데 그것이 단독 채널로 독립하고 그리고 또 성장하고 그리고 또 어떤 방송의 한 축으로서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것만 봐도 어떤 대한민국 문화사의 한 획을 그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e스포츠가 조금 기형적이기는 해요. 어떻게 기형적이에요? 기형적인 이유가 우리가 어떤 산업이라고 하면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이 발달하지 못했다라고 제가 이미 어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적자폭이 너무 커요. e스포츠고. 적자폭이 너무 크고 선수들의 연봉이 좀 강하긴 합니다. 많이 높긴 합니다. 그러니까 다 추정이긴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야구 같은 경우는 누가 얼마에 계약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4년에 100억에 계약했다 나오잖아요. 명확하죠.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e스포츠는. 그래요? 다 추정액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페이커가 얼마 받았대 뭐 이게 다 그냥 다 추정액입니다. 이거는 선수와 구단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페이커 뭐 1년에 뭐 100억 설, 뭐 중국에서 그렇게 제시를 했다. 뭐 이런 말 그대로 설이 도는 것뿐이지. 그러나 우리가
예측해 보기로는 어. 그래도 수십억은 받는다. 네, 수십억은 받는다. 그러면은 선수들이 5명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T1 같은 경우에는 뭐 도란 선수라든지 아니면 오너 선수, 페이커 선수, 그다음에 뭐 구마유시, 뭐 캐리아 이렇게 5명이 있단 말이죠. 그럼 단순하게 한 사람당 10억씩만 책정을 해도 50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페이커가 과연 다른 선수들이랑 어우, 같은 돈을 받을까요? 아니겠지. 그렇죠. 예. 그럼 페이커는 최소 2배, 3배는 받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페이커를 30억이라고 그냥 책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70억이란 말이죠. 70억 70억의 수익이 발생을 나고 할까요? 있는가. 네. 아. 그리고 그래도 전 세계 팬들이 그렇게 지켜보면 네. 뭔가 받을 수 있는 근데 그게 수익 쉽진 않습니다. 요인이 없구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 또 중요한 게 음. 우리가 야구를 예를 들었을 때 모기업에서 1년에 지원한 되는 돈이 네. 100억이 조금 넘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예. 계속 적자죠. 예, 예. 그럼에도 적자인데 네네. e스포츠가 선수 연봉으로만 70억을 쓴다? 감당이 될까요? 안 되겠네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적자 폭이 매우 커지고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 e스포츠의 발전에는 결국에는 스포츠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라이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T1과 젠지 외에는 지금 별로 눈에 띄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이게 라이벌이 치열한 있는데 편인데. 예.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약간 국제전의 성격을 띠기도 하잖아요. 롤드컵이라는 그렇죠. 게. 롤드컵 있죠. 예, 롤드컵에서는 국제전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럼 결국에는 없네. 중국이 잘해줘야 돼요. 중국하고 우리 외에는 없네. 그렇죠. 유럽에서 아무리 롤드컵을 하면서 네. 파리에서 하면서 많은 그 시청자들이 거기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해도 네, 팀 자체가 우리하고 중국 외에 없네. 그렇죠. 오호. 네, 그러니까 기형적이네. 유럽에도 있기는 합니다만 음. 그래서 거기를 이제 LEC라고 부르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제 LCS라고 부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을 LPL로 부르고 있고 이거를 그다음에 우리나라까지 LCK라고 4대 하고. 리그라고 부르고는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베트남 리그도 있고 그다음에 물론 통합이 되긴 했습니다만 일본에도 리그가 있기는 했고 네. 그다음에 뭐 브라질 리그도 일본이 있고 어디랑 통합됐어요? 일본이 베트남이랑 통합이 베트남이랑 됐어요. 베트남이 같이? 더 시장이 크거든요. 아하. 그래서 통합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죠. 가장 큰 시장은 결국에는 중국이었어요. 근데 중국이 지금 스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페이커를 이겨주고 그러니까 중국 팬들 입장에서는 중국 팀이 롤드컵을 우승해야 네.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23년에도 지고 그렇지. 24년에도 지고 그렇지. 우린 너무 즐거웠지만 예. 그들 입장에서는 특히 23년의 경우에는 웨이보 게이밍이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BLG라는 팀이 있었고 BLG, 그다음에 정말 최강이라고 불렸던 징동 게이밍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23년에 우리나라에서 롤드컵이 펼쳐졌는데 4강이 웨이보 게이밍, 그다음에 BLG, 그다음에 징동, T1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팀이 3팀이 올라가고 한국 팀이 한 팀만 올라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T1이 이겨버린 거예요. T1이 이겨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4강이 딱 결정이 됐을 때 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T1밖에 없다. 제발 T1 이겨주세요가 됐던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네. 우리나라가 세 어찌됐든, 팀이나 올라갔는데 T1 이 셋 중에서 T1 하나 못 이길까? 못 이기더라고. 그렇죠. 게다가 징동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왜냐하면 징동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강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무조건 이길 거다라고 네. 했는데 오히려 T1이 이겨버려. 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졌는데 아하. 그래 뭐 어쩔 수 없다. 뭐 한국이었으니까. 근데 T1이니까 네, 이상혁이니까. 작년에는 중국에서 열렸단 말이죠. 네. 중국에서 열린 데다가 네. 게다가 이제 BLG라는 네. 중국인 5명으로 이루어진 팀이 결승에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중국인 미드라이너는 우승할 수 없다. 왜요? 그러니까 중국인이 네. 미드라이너로 있는 팀이 단 한 번도 그 롤드컵에서 이긴 적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그동안 LPL 팀이 우승한 적이 있긴 합니다. 네네네. 2018년에 네. 그때도 우리나라에서 펼쳐졌던 롤드컵인데 네. IG라는 팀이 우리나라 이겼어요. 네네. 근데 중국 팀이었어요. 네네네. 중국 팀이 우승했는데 네. 그때도 미드라이너는 우리나라 선수였구나. 네. 아하. 루키 송희진이라는 선수가 네. 우승을 했어요. 네. 그리고 펌플러스 피닉스라는 팀이 2021년에 우승을 했는데 그때도 미드라이너는 우리나라 선수였어요. 희한한 징크스네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농담 삼아 네. Five Chinese cannot win 뭐 이래가지고
뭐 이런 말도 이제 롤드 그렇지. 5명의 중국인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 예, 뭐 그런 얘기가 예, 있을 정도였는데 예. 이 BLG라는 팀이 정말 잘했거든요. 심지어 5세트까지 가는 접전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또 T1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중국 내에서 이 롤이라는 게임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내려가고 떨어지는군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이기고 지고 약간 그렇죠. 엎치락 뒤치락 해야 되는데 너무 한국의 독주가 강하다 그렇죠. 보니 다른 팀들에서는 네. 근데 이게 스포츠만으로 봤을 때 그런 라이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팀에서 그런 신화적인 게 계속 나오는 거 깨고 하는 네. 거에 사람들이 울고 웃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경기 기억이 나는 네. 게 저희 집 아이들이 울었어요. 아유, 실제 예, 울었어요. 그렇죠. 네. 너무 좋아서 네. 울었어요. 다 졌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걸 한다고 그렇죠. 이걸 뒤집는다고. 네. 근데 그게 우리만의 정서였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인들 입장에서 너무 절망스러운 거죠, 사실. 이게 너무 벽이 높구나. 그렇죠. 그렇군요. 네. 어허. 그래서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사실 큰 위기예요. 지금 e스포츠가. 오히려 어찌 예, 보면. 예. 그리고 원래 e스포츠를 이끌었던 게 물론 우리나라 내에서의 일이긴 했습니다만 스타크래프트가 원래 있었고 그렇죠. 1세대 네. 그 경기인 거죠. 예. e스포츠라고 불릴 만한.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 브루드워가 나온 게 98년이었거든요. 어허. 근데 98년이었고 리그가 생긴 게 99년이었고 네. 리그가 끝난 게 12년도였단 네,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약 13년 정도 이제 이어져 오다가 이제 음. 공식적인 경기는 사라졌어요. 아. 물론 그 숲이라고 하는 이제 네. 구 아프리카 TV 예. 거기에서 이제 계속 이제 리그는 아. 이어지고 있지만 네. 신규 유입은 거의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예, 사람들만 과거에 하는. 프로게이머였던 선수들이 여전히 이제 뛰고 있는 상황이긴 네. 합니다. 네. 근데 e스포츠에서 이제 롤도 롤이 처음으로 리그가 시작된 게 이제 2012년 그쯤이었단 말이죠. 네네네. 그리고 페이커가 등장한 게 2013년이었습니다. 네. 2013년 서머 네. 여름 리그에서 네네. 우승하면서 이제 페이커의 신화가 시작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롤드컵도 1회 우승팀이 음. 프나틱이라는 유럽 팀이었어요. 아하하하. 그리고-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리고 푸나틱. 예. 2회 우승팀은 타이페이 어시신즈라는 팀이었는데 대만 팀이 우승을 했단 말이죠. 아하. 그러다가 이제 페이커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네. SK T1 네. 그다음에 뭐 삼성 갤럭시 네. 뭐 이런 팀들이 담원 게이밍 이런 팀들이 우승하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이 잘하고 그렇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중국이 우승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신화적으로 2019년에 G2라는 또 유럽 팀이 우승을 하면서 아하. 그러니까 좀 뭔가 밸런스가 있었던 거죠. 그럴 때는 사람들이 다 같이 정말 열광을 할수 신경하는 있는 거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 독주 체제가 그렇죠. 돼버리니까. 그것도 아. LCK 내에서도 뭐 젠지가 우승한다거나 네. 그게 아니라 계속- T1만 우승을 그렇지. 하니까. 아니 젠지가 이긴 때도 있었어요. 몇 회 전에 강릉에서. 그때는 LCK 내에서. LCK 내에서였구나. 롤드컵. 네. 롤드컵이 아니었구나. 맞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독주 체제가 좋은 것만은 아니네요. 아니죠, 사실. 전체 산업으로 봤을 그렇죠. 때는. 건강한 건 아닌 거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지? 다른 나라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못 하는 거지? 아니요, 열심히 하죠. 우리가 너무 앞서고 그렇죠. 있는구나. 열심히 하죠. 아하.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에서 투자가 점점 줄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투자가 준다는 거는 산업적으로 좋은 건 아니니까. 그렇네요. e스포츠가 또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롤드컵도 약간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그런 전철을 밟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이런 가능성이 사실 식이라면. 매우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게임이 음.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은 게 음. 거의 없습니다. 지금 뭐 롤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뭐 피파 축구 게임 있고 예, 축구 게임이 있긴 합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게임이 없는 이것만큼은 거죠. 없구나. 예,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 수많은 게임들이 e스포츠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FPS 쪽에서 뭐 오버워치라든지 아니면 오버워치도 많이 예, 하잖아요. 오버워치라든지 심지어 오버워치는 미국에서 음. 유일하게 연고지 제도까지 도입을 했어요. 지역마다. 네. 어머나. 근데 이제 그것도 결국엔 네. 리그가 폐쇄가 됐습니다. 네. 예, 폐쇄가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게임 중에는 이제 배틀그라운드 네네네. 예, 배틀그라운드 굉장히 뭐 사랑을 많이 하죠. 받았었는데 예, 그것도 예. e스포츠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실패했죠 결국에. 그렇구나. 예. 아니 근데 다들 막 그런단 말이에요. e스포츠가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는 네. 그게 게임이지 무슨 스포츠냐. 그러니까 스포츠라 함은 모름지기, 몸을 움직여서 예. 땀을 흘려서 해야지. 다 헤드셋 끼고 앉아서 손목만 움직이는데 그게 무슨 운동이냐. 이렇게 반론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스포츠가 네. 단순히 이제
그 신체를 움직이는 거를 네네네. 포함해야 하느냐. 네네네. 뭐 체스라든지 네네. 아니면 오, 바둑이라든지 그렇지, 이제 그런 그렇지. 또 것도 스포츠로 그렇죠. 스포츠로 보니까. 보고 있기 때문에 꼭 아. 신체를 움직여야만 에? 과격하게 움직여야만 에? 스포츠는 아니다라고 우리 네. 대상혁 페이커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아니, 때문에 이상혁 선수 손목 아프다고 그랬을 그렇죠, 때 그렇죠. 다들 그 손목 어떻게 할까요? 제가 대신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뭐 예. 이런 얘기들 많이 그렇죠, 나왔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 종목 자체가 지금 어찌 보면 확장성은 네. 너무 큰 벽이 있다 보니 이게 좀 잘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군요. 그리고 또 이제 e스포츠가 음. 점점 신규 유입이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 게임을 하는 그 음. 유저 수가 줄고 있단 말이죠. 왜 아하. 그러냐? 왜 그럴까요? 사실 축구를 예를 들었을 때 음. 우리가 축구를 처음에 시작할 때 애기들이 하면 애기들끼리 하잖아요. 네, 그쵸. 7살들끼리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축구 선수들은 누구랑 합니까? 초등학생들끼리 초등학생들끼리, 하잖아요. 유소년끼리, 그렇죠. 뭐 중등부, 고등부, 그렇죠. 대학교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단계별로 있잖아요. 예. 그런데 게임은 아닙니다. 게임은 아. 접속하는 순간 소위 말하는 고인물들과 게임을 해야 돼요. 이미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이미 그 고인물을 깨기에는 네. 한계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나 축구 한번 해보고 싶어 했는데 갑자기 프로 선수랑 경기를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꺾이지. 그렇죠. 그러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재미가 없죠. 그렇죠.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신규 유입이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임이. 이게 또 산업적으로 보니 그렇네요. 네. 이게 좀 크게 종단면으로 봤더니 그런 또 이게 역사가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이 롤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 게임이 새로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에서 롤로 넘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롤이라는 게임이 등장해 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새로운 게임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거죠. 사실 나오기가 매우 어려워요. 롤이 결국에는 5명의 선수가 네. 그러니까 각자의 요새를 누가 먼저 폭발하느냐가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을 만한 지략 게임이 아직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형식이 네.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제 게임에도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총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FPS라고 부르고 네네. 그다음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네. RTS라고 부르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롤이라는 게임을 AOS라는 AOS는 뭐예요? AOS는 이제 말 그대로 뭐 롤처럼 어허. 이렇게 공성전을 하는 아하, 그치, 이런 그치. 게임을 예, 예. AOS라고 이제 예, 부르는데 예. 장르가 한정돼 있어요. 어. 그리고 e스포츠화를 할 수 있는 게임은 사실 RTS랑 어허. 그다음에 AOS가 네. 한정적이에요. FPS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지. 사람들이 네. 1인칭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조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맵을 통해서 네.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예. 전략이 어떻게 짜여지고를 네. 볼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네. 그런 총 쏘는 네. 거는. 그렇네. 야,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한계가 지금 조금씩 보이고 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뭐 사실 주제가 우리가 중장년층이 네네네네. 과연 우리 자녀 세대와 네네. 어떻게 어떤 대화를 할 예,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대화를 할 수 예, 있을 예, 것이냐, 예, 예. 혹은 게임을 통해서 어떻게 교류를 할 수 있을 네네네. 것이냐라고 봤을 때 네. 요즘은 또 부상하고 있는 것들이 콘솔 게임입니다. 콘솔 게임 뭐죠? 이렇게 뭐 닌텐도 같은 거? 그렇죠. 닌텐도나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그치, 같은 그치, 그치. 건데 예. 그런 거를 통해서 자녀와 함께 게임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사실 저는 그게 우리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매우 도움이 많이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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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게임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네.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네. 요즘 그게 점점 줄고 있다. 오히려 줄고 e스포츠는. 있다. 네.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이 안 보고 있다. 안 하니까. 내가 안 하니까. 그리고 내가 해봐야 지니까. 그렇죠. 뭐 쑥 들어온 이민준이라는 사람이 이기고 깨고 가버리는데 그렇죠. 내가 내 성을 지킬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면 아무리 친구들이랑 같이 한다고 네. 해도 그렇구나. 네. 우리 부모님들 또 한편으로는 또 반겨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공부 안 해도 되겠구나. 예, 공부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아니, 생각. 근데 제가 이 주제를 왜 생각했냐면 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말하기 코치로서 아. 다양한 곳에서 이제 말과 관련된, 저는 물론 이제 공적인 말하기로 한정을 해서 이제 대상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간혹 저한테 DM이나 이런 자신들의 강연 이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대화가 자녀들과의 대화일 것 같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아빠 입장에서 어느 순간 좀 소외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그렇죠. 하셨어요. 이상하게 아들과 딸 모두. 그래서 엄마만. 엄마랑도 뭐 다행인 것 같은데 음. 엄마랑도 대화 안 하는 것 같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되게 불안해 하시거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그때 늘 드리는 말씀이 내 위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순간 그건 끝난다. 그러니까 음.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에 약간 좀 초점을 바꿔보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음. 그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좀 들어보자라고 좀 제안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가장 쉬웠던 게 제 입장에서는 가수들 이름 이야기하는 거. 음. 그러니까 저는 그 세대 사람이 아니지만 지금 한창 네네. 유행하는 팀을 이야기를 음. 하거나 아니면 스포츠가 전 되게 쉬웠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다 또 아들들이다 보니까 보니. 예예 뭐 네. 이런 근데 오히려 아들들은 야구보다는 지금 e스포츠에 아 집중해 있었던 그런 네네. 세대고 네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고 아이들이 컸던 세대가 딱 그러네요. 네. 2013년 요러니까 그렇죠. 이제 사춘기부터 시작해서 그 네. 경기에 집중하고 네. 지금도 뭐 집에 오면 항상 친구들이랑 같이 이어폰 끼 그렇죠, 헤드폰 그렇죠. 끼고 예. 그냥 그 공성장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찌 됐든 내가 봤을 때 대화의 물꼬는 그렇죠, 터지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 스포츠를 대화를 하는 어떤 물꼬를 트는 굉장히 좋은 장치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이민준 아나운서에게 여쭤봤더니 음. 이게 또 지는 네 물이구나 그렇죠. 요런 걸 또 알게 되네요. 그 게임도 보면은 음. 좀 흐름이 있어요. 이 예. 흥망성쇠가 있긴 있어요. 흥망성쇠가 있는데 어어어. 일단은 즐기는 게임 장르부터가 좀 달라요. 예. 아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음. 우리나라는 사실 PC방이 네. 생기면서 결국 네네네. 스타크래프트가 생기면서 그렇죠. 온라인 게임들이 엄청 맞아요, 흥행했었어요. 맞아요. 예. 뭐 크레이지 아케이드라든지 음. 2000년대 초반부터 해 가지고 음. 정말 캐주얼 온라인 게임들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었고 네네. 많아졌고 네. 그것들을 통해서 넥슨이라든지 음. 아니면은 뭐 NC소프트라든지 이런 그렇죠. 기업들이 성장할 크고 수가 있었던 있었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음. 콘솔 게임, 닌텐도라든지 그렇지. 엑스박스라든지 거기가 이제 넷이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우리만큼 그렇게 막 잘 뻗어있지 네. 못했었으니까. 거기는 아. 온라인 게임보다는 아하. 이제 콘솔로. 가족들끼리 혹은 이제 어. 친구끼리 뭐 2 예. 인용, 많아 봐야 4 인용 요 정도의 게임들을 음. 더 많이 즐겼던 거죠. 그런데 음. 이제 온라인 게임들이 워낙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 미국이나 뭐 다른 예. 해외에서도 즐겼단 예. 말이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게임이 점점 나오는 게 음. 적어지는 거예요. 아. 그리고 다 비슷해졌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유명한 그 장르 중에 하나가 음. MMORPG. 그쵸, 그쵸. 예, RPG.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네네. 레벨을 업해서 네네네. 자신의 역할을 그렇죠, 수행하는 그쵸. 예. 그런 게임들도 너무 이제 많아진 거예요. 음. 그러니까 흔해지니까 지루한 거죠. 재미가 없는 거죠. 뻔한 그렇지. 거죠. 그렇지. 예. 마인크래프트 하도 네. 똑같고 뭘 키워도 네. 똑같고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을 결국. 거야. 예. 근본적으로는 똑같으니까. 음. 그렇다면은 다시 콘솔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요즘 다시 콘솔로 돌아가고 있어요, 요즘에. 그렇구나. 돈은 더 쓰시겠네. 오히려 덜 쓸 수도 있죠. 왜요? 온라인 요즘 모바일 게임 같은 거 하면은 과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현질 엄청 많이 해야 예. 되나요? 예. 차라리 예, 콘솔 하나 70만 원짜리 가지고 딱 사 놓고 돈 더 안 예. 쓰는 게 낫죠. 계속해서 그거 가지고 예. 노는 그렇구나. 어렵다. 어렵죠. 그리고 이게 뭐 자녀와의 대화, 저도 아직 뭐 자녀가 없기 때문에 예. 그 난도는 차마 상상을 못 하겠으나 아이 뭘 어려워요. 엄마랑 생각하면 되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예. 대화 이민준 아나운서는 그래도 어머니랑 대화 잘하는 편이죠.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아버지랑은 대화가 아. 매우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화라는 게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쉽지 않은 게 너무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예. 우리가 왜 언어, 비언어 이렇게 나눠 봤을 때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살을 부대끼면서 살았기 네. 때문에 비언어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서로 지레짐작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걸 입 밖으로 꺼냈을 때 내가 느끼고 있는 거랑 저 사람의 말이 다른데 이렇게 느껴졌을 때 오는 약간의 배신감 이런 게 더 크다 보니까 그렇죠. 아예 입을 닫게 되는 네.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느끼는 건데
말 안 하면 몰라요. 말 안 하면 모르죠. 오히려 몰라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비언어적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정말 틱틱거리고 있더라도 그 틱틱거림이 미안해서 그러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화가 나서 그런 걸 음. 수도 있는데 그걸 그동안의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지레짐작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해가 더 쌓일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차라리 말로 하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꼬를 트기에 어떤 게 좋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 스포츠를 가지고 왔는데 네. 이걸 가지고 또 하나 얘기를 해도 되겠네요. 야, 요즘에 콘솔 게임 유행한다던데 너는 어떤 거 좋아해? 그렇죠. 어떤 걸 같이 아빠랑 하고 싶어? 뭐 이렇게 다가가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 스포츠를 아직도 즐기는 친구가 있다면 야, 요즘에 T1 말고 다른 경쟁이 없다는데 어디가 있어? 이렇게 해서 그 친구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이민준 아나운서가 설명한 거를 어느 정도 약간 배경지식으로 알고 계시다가 네. 이제 슬쩍 푸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친구 또 반론할 수 있죠. 무슨 소리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 아빠가 어디서 들었는데 라라유라는 데서 들었는데 거기에 그 네 형아 같은 사람이 이걸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누구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그렇죠. 있겠지만 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그렇죠. 좀 물꼬를 트면 네. 어떤가. 그러니까 너무 부모 자식 간에는 뭔가가 좀 이렇게 엄숙주의가 있는 것 같아. 여전히. 그러니까 좀 과거랑 많이 달라진 게 저희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이제 60년대 네네네. 생이신데 네. 부모님의 부모님과 네. 그러니까 부모님과 부모님 세대는 사실 그 삶이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공유가 되는 네, 삶을 네, 살아왔단 네,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저와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삶이 너무 많이 급변했어요. 그렇죠. 60년대생과 네. 90년대생은 너무 많이 경험한 것도 다르고 그렇죠. 살아가는 사회도 너무 다르고 그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냥 전화도 그러니까 전화기가 저는 가장 큰 예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이것도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느냐 그렇지. 누르느냐 이것도 있고 예. 그리고 공중전화를 썼느냐 그렇죠. 동전을 썼느냐 네, 뭐 이런 네. 것도 있는가 네. 하면은 삐삐를 썼느냐 그렇죠. 그리고 플립을 썼느냐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스마트폰을 썼느냐. 네,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중학교 처음에 들어갔을 때 폴더폰부터 시작해가지고 스마트폰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부모님 세대는 너무나도 많은 거를 겪었고 네. 그리고 또 제가 경험하는 것도 지금 너무 세상이 많이 변화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뭘 공유점으로 잡아야 될지가 맞아.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이게 그래서 단절이라는 게 괜히 단절이 아니라 그 요만한 공통점 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쭉 이어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공통점이 생각보다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찾아야 돼요. 그렇지. 내가 아냐, 네가 아느냐의 차이인 거지. 네.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가 어른들 입장에선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울 수 있죠. 예, 예. 그리고 제가 신지영 교수님이 이제 저희 매주 금요일마다 오실 건데 신지영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말대꾸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말대꾸. 근데 이민준 아나운서는 말대꾸 많이 한다고 좀 혼났을 것 같은데 어때요? 말대꾸라. 네. 근데 또 제가 네. 그냥 저보다 네네. 그러니까 어른들한테는 예. 그냥 듣는 편이기는 해서. 그러셨구나. 예. 저는 말대꾸 한다는 이야기를 사회 와서 알았어요. 집에서는 별로 부모님께서 뭐 말 많이 한다고 뭐라고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사회 와서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회사 생활하면서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좀 없잖아요. 제가 뭐 눈치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말대꾸 한다는 표현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제 신지영 교수님께서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말에서의 어떤 수평적인 문화 자체가 여전히 좀 어른들한테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어렵죠. 그러다 보니 내가 아는 것만 이야기해 버릇하셔가지고 그렇죠.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시는 게 조금은 취약하지 않나.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틀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요. 맞아. 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음. 질문을 하면 네. 대답을 안 하잖아요. 틀릴까봐. 틀릴까봐. 틀리면 안 된다고 배워서. 네. 그런데 저는 뭐 학생들이나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뭘 배우는 사람은 틀려야 된다고 봐요. 틀려야 기억에 훨씬 잘 남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도
그런 완벽주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애들보다는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완벽해야 되니까 내가 취약한 거는 자꾸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스포츠 문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구 이기구가 있지만 그래도 그냥 그걸 잘 같이 즐길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 스포츠 모르니까 얘기 안 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얘만 알고 나는 모르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거 물어봐서 얘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고 그리고 들어주고 그리고 부모님이 내 얘기에 귀를 기울이시네? 재밌게? 약간 이게 습관이 되면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나. 그리고 저는 또 음, 부모님들께서 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음. 부모님은 자식보다 더 많이 아실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네. 맞아요.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과거에 1970년대에 음, MIT 공대에 네네네. 입학하기 위해서는 네. 미분을 풀었어야 됐대요. 미분 적분을 할 수 있으면 입학할 수 있었대요. 근데 사실 지금 미분 적분은 고등학생들이 다 배우고 하죠. 있죠. 예, 네. 예. 근데 그 당시에 미분 적분은 음. 최첨단 학문이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식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뭐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뭐 양자역학이 나오고 있고 한데 10년, 20년이 지나면은 이제 상대성 이론은 중학생들이 배우는 학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실제로 과학의 발전이 얼마나 빠르냐면 우리는 배우지 않은 걸 우리 아이들은 배웠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그 생각만 해도 달라지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자식보다 뭐더 지식이 풍부한 부모는 너무나도 극소수에 맞아, 불과해요. 너무, 맞아. 자신감 가져도 돼.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자식에게서 배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그리고 그 자식에게 내가 갖고 있는 걸 통해서 조언을 또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저는 상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아니 근데 이게 어른들이 약간 우리 장유유서라는 말에 네. 갇혀 계신 것 같아서 아이들한테 모르는 거 물어보고 그럼요. 자꾸 알게 되고 애들이 귀찮아할 나중에 이제 귀찮아한다. 그렇죠. 오히려. 맞아. 네. 귀찮아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해갖고 자꾸 대화에 물꼬를 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자체가 아직은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요즘에 젊은 엄마 아빠들도 좀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대화 자체가 사실 쉬운 기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 우리의 오늘의 대화는 어때요, 이민준 아나운서? 뭐 사실 선배님하고 저는 뭐 대화가 너무 익숙하고 그리고 뭐 기억하시겠지만은 뭐 차를 마시든 밥을 먹든 뭐 술을 마시든 끊임없이 오디오가 비지 않잖아요. 예. 맞드는 거를 참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니 나 요즘에 잘 참아. 아 정말요? 네. 아 대단하시네요. 저는 못 참아가지고. 예. 아니 근데 우리 이민준 아나운서랑 이제 저랑 이제 이런 대화를 그냥 평상시에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 제가 뭐가 문제가 이렇게 우리 둘의 특별한 특장점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진짜 호기심이 넘치게 들어줘요. 네. 그렇죠. 호기심이 넘쳐. 실제 궁금했기도 했고 그 궁금함을 숨기지 않아요. 대화를 하면서. 근데 이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됐을 때는 약간 이게 뭐 상하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어른이니까 아이니까 이렇게 좀 한계를 지으는 것 같아서 그거를 좀 떨쳐낼 수 있는 말 그대로 이제 수평적인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라도 저는 내가 모르는 거 그냥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또 어른들이. 부모님들께서 또 생각해 주셨으면 좋은 게 잘 들어주시기만 해도 돼요. 굳이 무언가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근데 사람이 사실 말하고 싶거든요. 네. 듣는 게 힘들어요. 특히 남의 얘기 듣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들이라도. 네, 이게 뭐 타인의 얘기를 뭐 30분 넘게 듣는다? 듣고만 있는다?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 듣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수업 듣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기만 해도 충분한 대화를 했다. 네.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꼭 나도 말해야 될 것 같고 티키타카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아니다. 그냥 질문만 던지시고 그냥 자녀가 얘기하게끔 우리가 흔히 멍석을 깔아준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멍석만 깔아주셔도 충분한 것 같고요. 좋아요. 네. 그 멍석이 오늘 저는 스포츠였어요. 아, 그 이민준 주제. 아나운서와 함께 뭐 e스포츠도 그렇고 어제 우리 나눴던 그런 스포츠도 그렇고 스포츠가 아니더라도 무엇이든 그 자녀의 무엇이든. 관심사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하시면은 그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 관찰이 네.
아주 정말 뭐 티를 내면서 덕질하는 애들 아니고서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음. 말을 해야 된다. 맞아. 물어봐야 된다. 결국엔 물어봐야 그렇죠. 된다. 물어봐야 된다. 근데 물어볼 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표정 없이 무표정하게 그 네가 요즘 뭐에 관심 있냐 뭐 이렇게 네. 해봐야 애들은 표정으로 먼저 그렇죠. 비언어적인 것에서 네. 먼저 감을 잡기 때문에 네. 아빠가 하기 싫은 거 지금 억지로 한다.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 알죠. 나니까 일단 약간 장착. 네. 호기심 장착. 연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어느 정도의 페르소나는 여러 개가 그럼요, 있어야 그럼요. 돼요. 이렇게 쫙 장착한 다음에 네. 내가 이거 알고 싶어 진짜 미치겠다. 막 이게 궁금해 미치겠다. 약간 이런 표정으로 민준아, 그래서 요즘에 뭐가 재밌어? 약간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음. 그러니까 드라마 음. 혹은 뭐 유행어 그렇지. 그러니까 뭐 광고만 봐도 유행어가 생겼어요. 네. 근데 유행어란 단어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오, 맞아. 세대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전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거를 같이 하기에 제일 좋은 게 스포츠인데, 그쵸? 그렇죠. 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90년대, 2000년대만 해도 일주일에 정해져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월요일, 화요일에는 어떤 드라마를 봐야 되고 맞아. 월화 드라마, 네. 수목 드라마, 수목 주말 드라마는 드라마. 뭘 봐야 되고 그렇지. 주말 드라마는 무조건 KBS ETV에 그걸 봐야 돼요. 엄마가 뿔났다. 혹은 뭐 부모님 전상서, 목욕탕집 남자들 이거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걸 봤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개그 콘서트를 봐야 돼요. 그렇지. 개그 콘서트를 보다가 9시 반쯤에 이태선 밴드의 그 마지막 엔딩곡을 들으면서 그냥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월요일을 맞고 약간 이랬었는데. 토요일엔 무한도전, 그다음에 일요일에는 1박 2일을 보고. 맞네. 네. 그리고 뭐 1박 2일 전에는 슈퍼 썬데이, 뭐 공포의 쿵쿵따 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공유를 하는 뭔가 너 어제 그거 봤어? 그러니까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친구들끼리도 어제 1박 2일 안 봤으면은 그 대화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게 세대별로 다 공유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도 뭐 허준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 맞아. 아니 어떤 드라마가 시청률이 60%가 나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관심사가 말 그대로 이렇게 파편화되어 그렇죠. 있다 보니 예. 그래서 가족 내에서도 네. 이런 공통의 관심사를 끌어당기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잡아야죠. 그렇죠. 그 잡아야 주제를 됩니다. 잡아야죠. 네네. 하다못해 뭐 이제 머리 스타일이든 아니면 네가 요즘에 좋아하는, 저는 그것도 되게 좋은 대화일 것 같은 게 우리 스포츠 얘기했지만 야 너는 요즘에 뭐가 재밌어? 그냥 이걸로 그렇죠. 시작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좁혀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음악도 사실 굉장히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고요. 넌 요즘에 누가 좋아해? 뭐 이민준 그렇죠. 요즘엔 넌 네. 뭐가 좋아? 그러니까 요즘 듣는 여자 아이돌 음악. 누구야? 네, 그렇죠. 뭐 그런 것들. 그렇지. 네, 요즘 듣는 음악이 뭔지. 그래서 그게 혹시라도 리메이크 된 거면은 그렇지. 과거에는 옛날 원곡은 얘기하는 이거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또 풀어갈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2016년도 그것도 이제 꽤 오래되긴 했네요. 그래서 응답하라 시리즈가 어떤 세대의 연결고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캐스팅이 진행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뭐예요? 응답하라 네. 2002. 2002 네. 월드컵 때? 네.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2002 월드컵 때 안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많이 활동한다. 그렇죠. 2002년 생들이 지금 벌써 20 몇 그렇죠. 살이니까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응답하라 2002가 지금 캐스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신원호 감독님이 이제 또 준비 중인 것 같은데 네. 뭐 그동안 이제 응답하라 1997부터 시작해서 그쵸, 94, 88까지 갔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전 세대로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02로 그것도 벌써 22년 전이니까. 그렇죠. 우리 시간 많이 갔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우리 이민준 아나운서가 90년생이니까. 네, 그렇죠. 네. 아 근데 진짜 준비된 이 아빠. 준비된 이 멋진 이 이민준 아나운서. 오늘 벌써 우리 시간이 네. 저기 빨간 날 특집으로, 어린이날 특집으로 저기 많이 갔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그러니까요. 또 벌써 우리 2시간이 지나버렸네요. 네, 공부하시다가 네. 머리 식히러 네. 한 번쯤 와주시면 그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민준 아나운서의 멋진 목소리로 네. 다음번에 우리 그런 거 한번 해볼까? 또 지난번에 가상중계처럼 예, 뭐 그런 것도 좋고요. 조금 뭐 이렇게 네. 준비해 주시면은 네. 이게 생방송이 아니다 보니 네. 그래서 약간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네. 뭐 한화가 뭐 이렇게 우승을 한다 그러면 전 기꺼이 축하를 하겠습니다. 네. 우승도 그렇고 뭐 네. 1위를 하신다면 뭐 곧 탈환할 거니까 LG가
아직 뭐 좋습니다, 시점이 좋습니다. 어떨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키움도 화이팅.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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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이민준 아나운서 정말 이렇게 또랑또랑 잘 지내줘서 너무 감사해요. 아유,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음, 감사하고요. 예, 이 네. 에너지를 또 저도 자양분 삼아 또 열심히 또 버텨보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다운 방송을 할 수 방송다운 있어 방송. 너무 네. 그 방송에 대한 갈증을 음, 해소할 수 있어서 네. 너무 좋은 해소가 지금 시간이었습니다. 덜 되는 것 같은데 우리 한 3시간은 더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요. 계속 할 수 있죠, 사실. 아니 근데 우리 저기 합정동의 테디베어 태 감독님께서 네. 요걸 조금 더 이제 편집하시고 이러시려면 네. 시간이 저거 뭐 한 테라 너끈히 썼을 것 같은데요. 한 1테라는 너끈히 썼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잘 우리 또 이따가 네, 만나봅시다.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인사 또 나눠볼게요. 네. 여러분과 함께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되실 풀리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